재밌어? 무슨 글 쓰는 일을 주로 했었고요. 평생 지금 직업은 심리기획자라고 우리나라에서 내가 만든 직업인데 심리적인 것들이 어떤 우리 삶에서 어떻게 영향을 이렇게 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뭐 심리학이긴 한데 조금 다른 쪽의 실용적인 심리학 이런 쪽이었고 그동안에는 뭐 신문에 뭐 칼럼을 쓰거나 책을 쓰거나 뭐 이런 일을 주로 많이 했고 또 하는 축으로는 사회의 어떤 재난 현장에 나가서 이제 같이 자원봉사하고 있는 일을 주로 한 15년 정도 그런 일을 주로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뭐 나이가 먹으면서 그런 일을 현장에서 하지 않고 내가 한때 돕독 재단이라는 걸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돕독 재단이라는 게 뭐냐면 돕는 사람을 돕는 재단을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회의 인프라가 되게 튼튼하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사람을 직접적으로 돕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뒤에서 이렇게 잘 지지해주는 조직이 되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다 그러면 119 응급구조사다 이러면 그 사람들을 잘 지지해줄 수 있는 것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을 잘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1선에서 2선에서 이 사람들을 돕는 조직이나 단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돕독 재단을 만들려고 그랬다가 이제 뭐 그 세월호 안산에서 어떤 그런 세월호 참사가 터져서 안산으로 이주를 해서 이제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그거를 못 했거든. 그래서 지금은 주로 하는 일이 돕독 관련 일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일도 있고 사적인 일도 있고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사람을 돕는 것 뒤에서 뒷배처럼 그런 일들을 지금 주로 하고 있어요. 요새는. 내가 학교를 좀 오래 다녔어요. 그 79년에 입학을 해가지고 재수해서 입학해서 87년에 졸업했으니까 거의 9년쯤 다녔나 봐요. 그 9년을 다닌 게 방송국을 다니기 위해서 그랬던가 봐요. 내가 군대를 간 것도 학교 들어와서 79년에 들어와서 학교를 막 다녔는데 경영학과를 다녔는데 어떤 날 이제 수업을 가면 5분 늦게 들어가서 5분 일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뒷자리에서 앉아서 수업 듣다가 이렇게 딱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도 잘 모르지. 근데 2학년 1학기 때 무슨 전공 시험을 치는데 학생증이 없으니까 조교가 이게 뭐 그 신분증을 내놔라 그랬으니까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럼 이제 과 대표한테 묻는 거지. 여기 학생이 맞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어. 그래갖고 시험 치다가 학과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재학증명서 같은 거 이런 거를 떼어가지고 와가지고 확인을 하고 시험을 본 거지.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그 방송국을 다닌다고 할 만큼 그냥 계속 거기서 살았던 것 같아요. 공부를 되게 많이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학과 공부가 아니라 방송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기도 했고, 되게 사교적인 사람은 아닌데 그때 각 대학 방송국에를 되게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외대 방송국도 가보고 경대 방송국도 가보고 뭐 연대도 가보고 그러니까 배울 게 뭘 없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방송을 그 전까지는 잘 몰랐으니까 그거를 우리 그 홍대에서만 그걸 방송국에서만 해왔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공부하기도 하고 방송 이론에 대한 것들 제작에 대한 것들 이런 거 공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그 기존의 기성 방송에서 해왔던 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같은 것도 좀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지금 내게는 9년을 학교를 다녔지만 실제로 홍대에 대한 것은 별로 없고 이미지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방송국에서 거의 9년을 보내다가 졸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조정실에 있는 것도 좋고 스튜디오 공간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밤에 사람들 없으면 방송제 이런 거를 하면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 거의 2달쯤 숙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들 밤에 있을 때 이렇게 스튜디오에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들어가서 혼자 누워 있거나 앉아 있으면 그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 게 특별하게 이게 나만의 공간이 굉장히 아늑하고 행복하고 나니까 약간 엄마의 자궁 속 같은 느낌? 만약에 자궁 속의 느낌이 내가 기억이 있다 그러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하는 느낌. 내 것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 그 좋아하는 음악이나 이런 거 나는 국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 국악 방송 그런 것도 우리가락 좋으시고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자진해서 맡아서 그때 이렇게 국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방송제를 내가 처음으로 연출할 때 8회 내가 처음으로 연출을 했는데, 총 연출을 했는데, 그래 그때부터 뭐 한 4, 5회쯤은 내가 연출했던 것 같아요, 방송제를. 근데 그 선배가 그 선배가 나를 가르치기도 한 선배니까 3년 선배였는데 그 사람이 나를 가르치기도 한 선배인데, 내가 하는 거를 보려고 그때 그 군대에 있었는데 휴가를 나와가지고 방송제를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기억이 지금 잘 안 났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을 텐데 옛날에 내가 방송제를 하면 마지막에 그 틀었던 음악이 있어요. 그게 꼭 똑같은 음악을 틀었는데, 폴머리의 악단이라는 악단이 있었는데, 우리가 들으면 전부 다 아는 노래들, 시그널 뮤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음악들, 거의 그 사람 8, 90%는 그 사람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이사도라라는 음악이 있는데, 그 음악을 이렇게 마지막에 방송제에서 틀고 다 끝나고 나서 틀고 같이 했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포옹도 하고 이렇게 수고했다, 우리 고생했다, 뭐 이렇게 서로 했는데, 약간 그 선배가 눈물이 이렇게 약간 났다, 이런 얘기를 어저께 하시더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나도 그때 매번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음악을 들으면 이사도라 던칸이라는 그 발레했던 사람, 무용했던 사람을 갖다가 주제로 해서 만든 음악인데, 마치 우리가 무슨 어떤 걸 뭐 이렇게 마무리했을 때, 특히 방송 작업을 할 때 마무리할 때 되면 이 음악을 틀어야 결국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음악 자체가 나한테는. 근데 잊고 있다가 어떻게 그 선배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찾아서 들으면서 그랬었구나. 그 시절이 나한테 그랬었구나. 이게 20대였을 텐데 20대 뭐 중후반 때 주로 많이 했었으니까 그때 이거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아서 이 음악이 나한테는 되게 특별했고, 그 후에도 내가 이제 어디 그 졸업을 하고 나서도 어디 그 공연 연출이나 무엇을 한 적들이 꽤 있는데, 그때도 내가 이 마지막에는 엔딩을 꼭 이걸 썼던 것 같아. 딴 거 전혀 방송하고 상관없는데 나한테는 이것이 이렇게 좀 포근하게 감싸주기도 하고 무엇이 마무리되는 느낌 같은 것도 주고 그런 느낌의 음악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지금도 뭐 20년, 30년 전 지금도 똑같이 전성기라고 언제냐 그러면 그때예요. 2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부터 시작해갖고 20대 그 학교 방송국에서 했을 때 그때가 내 전성기 같다는데, 근데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 거의 한 30 몇 년 동안, 거의 4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이룬 것들이 더 많고, 남들이 보면 야 이건 당신이 훌륭했다,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일없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리적 내적으로는 그 시절이 전성기였다. 그때 만든 작품들이 뭐 기록상으로는 MBC에서 했던 그런 대학 방송 작품 경연대회라는 거에서 했던 것 중에서 상을 탄 것도 되게 많고, 그런데 이 기획력도 굉장히 좋고 끈기도 있고 투지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의 총합이었던 것 같아요. 전성기, 내가 가지고 있는 전성기 시절에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투영이 된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때는 하숙생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하숙생들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사는 걸까? 그래서 우리 선배도 그렇고 내 동기들도 그렇고 하숙을 하면 제일 고생하고 막 이렇게 눈물이 날 만큼 울컥할 때가 아플 때, 몸이 아프면 혼자서 이렇게 하는데 하숙집에서는 딱 그런 것까지 챙겨주질 않잖아. 그러니까 되게 서럽기도 하고, 그래서 야, 좀 힘들겠다. 난 하숙을 하지 않고 집이 서울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하숙생들의 얘기를 숙생이 타령이라 그래갖고 옛날 그 말뚝이 사설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탈춤하듯이 이렇게 만드는 작품이 이게 숙생이 타령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혹은 이제 배움이라는 작품은 교생 실습에 대한 건데, 교생이라는 거는 내가 학생이면서 동시에 스승의 역할을 지금 해보는 거잖아. 그래서 야,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체험이다. 내가 계속 학생이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교생 실습한다고 해서 다 교사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잖아. 근데 그러면 교사이면서 학생이면서 교사의 역할을 하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얘기를 하면 그게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참된 스승의 역할? 제자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제자한테 스승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교생 실습을 하는 친구들을 가서 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그 녹음 카트를 따면서 이미 알았어. 이거는 대상감이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따는 순간에. 그래서 그거는 특이하게 그 나레이터가 없어. 그 작품에는. 이거는 내가 그때 판단을 한 거야. 이건 나레이터가 필요가 없다. 이 사람들이 육성이 그 교성 실습하는 그 사람들의 육성, 교생 실습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육성,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그 안에 나레이션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레이터 이건 필요 없다. 음악만 그냥 연결하면 되겠다. 아니나 다를까? 그 작품 그냥 가서 대상 받은 거지. 내가 이미 제작을 할 때 이미 알았던 거야. 이거. 딴 것들도 그렇게 해서 상을 탄 작품이 몇 개 더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획력이나 뭐 통찰이나 끈질김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발현이 될 수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근데 그 이후에는 더 좋은 거를 하고 더 큰 일을 했는데도 그때만큼 내가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원하는 만큼 그거를 구현했던 적은 없다. 그래서 그게 나한테는 전성기였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없어. 별개의 문제고 거의 끝나면 끝난 거고 학교 방송국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선배들한테 이렇게 배워서 나 사회에 나가서 있다. 그건 다 뻥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50살이 안 될 것 같지? 근데 나는 그 50이라는 나이가 나 개인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게 그 전까지는 약간 좀 천방지축으로 야생마 같이 살았던 측면이 있는데 50이 이렇게 딱 넘어가면서 지금 방송국 뭐 한 53기, 4기 이럴 때 그런 나이대에 돼서 만약에 내가 살아온 생애를 갖다 정리를 해서 열쇠말로 키워드로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봐라 그러면 뭐겠느냐라고 했을 때 음덕과 부축이었어요. 음덕이라는 말. 음덕이란 말 알아요? 뭐 조상의 음덕이랄지 이런 얘기를 쓰잖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음자인 거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을 때다가 덕덕자인데 우리가 조상의 음덕으로 이렇게 살았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내가 살았다. 근데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그런 음덕과 그다음에 부축이라는 건 뭐 누구나 알듯이 그런 건데 근데 그 전까지는 50 이전까지는 내가 너무 똑똑한 줄 알았어. 내가 잘나서 다 살아왔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다. 내가 어떤 것이 이룬 것이 있다면 그랬는데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이게 그게 아니구나. 내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음덕으로 누군가의 부축으로 내가 살아왔는데 나 혼자 잘났다고 살아왔던 거구나. 근데 나는 그거를 쉬운히 넘어가면서부터 알았던 것 같아. 나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돌아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삶의 방향 자체를 음덕과 부축의 방향으로 나도 옮겨야 되겠다. 누군가의 뒷배가 돼주고 누군가를 부축하는 사람이 되고 그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내 나이쯤 돼서 그걸 알면 되는 거고 내가 누군가를 지금 부축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모를 수 있어. 도와주는 것 자체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알면 된다. 그래서 내가 내 그 카톡 프로필 그 문구가 몇 년째 똑같아요.
곡간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리적 곡간도 크고 물리적 곡간도 크고.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었던 적이 없고 지난 몇십 년 동안 나는 물리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부자가 아닌 적이 없어서 그 곡간이 크면 그냥 쌓아두면 다 썩게 돼 있거든. 쌀까마가 써두면 그러니까 이건 퍼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또 쌓이게 되니까. 그래서 쉬운이라는 거, 50이라는 숫자는 그런 점에서는 나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데 홍대 방송국도 지금 예를 들어서 50주년 이렇게 됐다 그러면 거의 그 시기를 지금 접어드는 거 아닌가 이제. 그래서 재학생들은 늘 이제 새롭게 나타나긴 하지만 그 앞에 쌓인 이제 뭐 동호회나 아니면 그 선배들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에 홍대 방송국에 니네들 꼭 그렇게 될 테고 이제 음덕이 되고 부축이 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시기가 왔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50이 넘어가는 50주년이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는 이게 굉장히 탄탄해질 거다. 이제는 50주년이라는 거는 그런 쪽에서 50년 동안 이렇게 배출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홍대 방송 HIBS의 음덕과 부축의 주춧돌이 되는 그런 시기로 넘어왔다. 그래서 음덕과 부축의 이 지층이 되게 두터워지는 시기를 접어들어서 되게 좋아질 거다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니네 같이 살면 돼. 그거 맞는 거야. 니네가 지금 살고 있는 거 그대로 살면 돼.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세바시에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게 거의 300만 조회수가 됐는데 창피해서 난 진짜 안 보는데 내용은 지금도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 속도대로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뱅이 같은 거는 1시간에 가는 것들이 속도가 딱 정해져 있다고, 그지? 여기서 뭐 요 정도 가려나 1시간 가면. 근데 치타 같은 거는 시속으로 따지면 70km, 80km씩 날아간다고. 예? 그러면 치타가 우월하고 군뱅이는 열등하냐? 그렇지 않은데 우린 자꾸 그런 잣대로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젊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면 발전하고 성장하냐? 발전하지 마라. 성장할 것도 없다. 또 하나는 제일 싫어하는 거는 롤모델 같은 거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롤모델이라는 건 그러니까 위인전 애들한테 안 읽혔으면 좋겠다는 게 난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하루에 2시간만 자고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돼. 나는 그렇게 2시간만 자면 정신이 없어. 근데 그거를 따라한다고 되냐. 근데 엄마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지. 퀴리 부인같이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된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 그렇게 안 하고도 자기 방법대로 해야 더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위인전을 익히고 그러면 어떤 롤모델이 생기는 건데 이건 내 속도하고 맞는 게 아니야 이게. 나는 군뱅 속도로 갈 때 효과가 가장 많이 나는 사람인데 치타같이 달리라 그러니 달릴 수가 있나? 군뱅이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죽지 결국에. 도태되거나. 그런 식의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어떨 경우에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근데 게으른 게 아니고 그게 자기 속도인 거야. 그때 내가 가장 잠재력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속도대로 그냥 살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가끔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사인 볼트 아나? 네. 우사인 볼트하고 박태환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사인 볼트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박태환이하고 시키면 우사인 볼트는 바보야. 저렇게 운동을 못하는 놈이 있을 수가 있어? 박태환이하고 물속에서 무슨 소리 얘기해 우사인 볼트가. 그치? 근데 거기서는 바보였잖아. 근데 이 우사인 볼트를 끌고 나와서 박태환이하고 육상에서 경기를 시키면 박태환이는 바보야. 그러니까 그렇게 경기를 시키면 안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근데 자꾸 그렇게 경기를 시킨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 홈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해야 된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나는 우사인 볼트 같이 될 테야, 박태환이 같이 될 테야가 아니고 그런 롤모델이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결대로 가는데 내 속도대로 가는 게 최고 중요하다. 정말로 중요하다. 지금 20대들은 앞으로 남은 여생이 최소 80년이다. 근데 지금 뭘 그렇게 급하게 할 게 있느냐.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면 된다. 그리고 롤모델 갖지 말고
자기 속도대로 홈그라운드에서 싸우자.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 무엇을 하든 방송국 동호회가 앞으로 뭐 100주년도 될 테고 우리는 없겠지만 100주년도 되고 200주년도 될 텐데 그냥 천천히 오래 다정하게 잘 가는 조직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1기 선배든지 나든지 20기든지 30기든지 그 사람들이 다 20대 때 굉장히 중요한 한때를 이 홍대 방송국이라는 그 조직 안에서 보냈으니까 여러 가지로 그 자기 삶에 영향을 많이 줬던 조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조직이 가는데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천천히 오래 다정하게 쭉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